Hi everyone, I'm Susan Lee McDonald and welcome back to my show, The Interview. Today I'm here at a rock climbing gym in northern Seoul, ready to meet one of the world's best sport climbers. Yes, I'm about to meet Kim Jae-in, who has won the 2013 Sport Climbing World Cup, and she is an incredible athlete. So I think she's practicing back there, so let's go meet her. Kim Jae-in, known as the tiny giant in sport climbing, exhibits extraordinary strength and endurance despite her tiny physique. 24-year-old athlete from Goyang City, you are looking at one of the top 3 female lead climbers in competition level in the world today. She's a climbing phenom who has gained multiple victories at international competitions. Her most recent win was at the IFSC Lead World Cup 2013, which pushed her to the top of the world ranking. Behind the success and glory are the honorable wounds resulting from the grueling training. But despite the physically and mentally demanding nature of climbing, she says, 선수가 아니더라도 클라이밍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Stay tuned to meet the climber extraordinaire, Kim Jae-in.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고 싶었었는데 실물로 뵈니까 정말 이렇게 아주 작고 너무 귀여우세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연습하고 계세요? 오늘 그냥 인터뷰하기 전에 잠깐 먼저 몸 풀으려고.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어떤 거를 보여줄 건가요? 그냥 간단히 이제 스트레칭 끝나서 그냥 매달리면서 조금씩 몸 풀고 하려고요. 오케이. 김 선수 이렇게 발을 보니까 여기 굳은 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암벽화를 작게 신다 보면은 이게 암벽화 안에서 발이 지금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거든요. 어머. 그래서 이런데 좀 굳은 살이 많이 생겨요. 원래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원래는 한 225, 230 그 정도 신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205 사이즈를 거의 한 20cm 작은 걸 네. 지금 쓰고 있네요. 와우. 근데 특별히 이렇게 작게 이렇게 신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등반을 하고 좀 홀드를 디딜 때 미세한 홀드나 그런 거를 찍는 상황에서 좀 이제 발의 힘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거를 신고 발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힘을 이제 한 곳으로 딱. 통증이 좀 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게 신발 안에서 발이 계속 구부러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네. 오래 신으면은 좀 많이 아프죠. 네. 그렇군요. 근데 보면은 정말 이거는 애기 신발처럼 정말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와 겨우 들어가네요. 네. 원래 네. 양말을 안 신어요? 네, 원래 맨발로. 네. 그렇게 특별히 맨발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마찰력이랑도 연관이 있고요. 아무래도 좀 작게 신어야 되다 보면은 네. 양말을 신으면 또 그만큼 작게 신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암벽화하고 밀착력을 최대한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김 선수 우리한테 어떤 걸 보여줄 건가요? 지금 여기는 리드 등반을 하는 리드 클라이밍 벽인데 네. 원래는 이제 로프도 차고 네. 하네스도 하고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밑에서 좀 가볍게 몸만 풀으려고 특별히 장비 없이 한 3m 이내에서 그냥 가볍게 등반하려고요. 알겠어요. 제가 여기 서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럼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지금은 특별히 뭐 따로 코스를 등반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렇게 홀드 잡으면서 몸 스트레칭 해주고 이렇게 클라이밍을 하면 혹시 이렇게 일반인보다 이렇게 좀 그 팔이 좀 더 길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팔 길이가 네. 자기 키랑 비슷한 거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팔 길이가 키보다 한 10cm 정도 더 길거든요. 그래요? 네.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이렇게 클라이밍하는 게 이렇게 몸에 배었다라는 게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네. 이렇게 좀 굳어졌던 몸도 좀 많이 좀 네. 풀려지나요?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은 되게 느낌이 시원해요. 정말 김 선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기술이 뭐 발기술도 있고 팔도 있고 다 너무 다양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좀 자주 사용하는 게 하이스텝이라는 기술인데 하이스텝이요? 네. 그게 이제 발을 좀 높이 사용하는 기술이거든요. 아하. 손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 발을 손 위치까지 이렇게 올려서 네. 그 다음 홀드를 이렇게 잡는. 네. 지금 올라간 높이는 어느 정도 되죠? 높이가 한 3m 정도 아하. 네, 되지 않을까요? 여기 매트가 확실히 있는 게 필요하겠죠. 와. 이렇게 손의 힘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네. 특별히 또 하는 게 있으세요? 이게 손가락 끝 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뭐 작은 홀드를 잡을 때는 손 끝 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턱걸이를 할 때 네. 그냥 일반 봉을 잡고 턱걸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홀드를 잡고 턱걸이를 할 때도 많고 네 그렇게 한번 손가락을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와우. 네 이렇게 훈련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냥 연습하는데도 정말 멋있는 것 네, 같아요. 이제 정말 사실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도 잘 안 풀렸을 텐데 좀 너무 부럽고 멋있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렇게 인터뷰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워낙 또 해외에 또 많이 나가 있었고 또 이제 세계 대회 1위 하느라고 많이 바빴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처럼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스케줄 내줘서 정말 고맙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해서 이렇게 세계 1위까지 됐어요? 글쎄요 저도 근데 운동을 처음 뭐 시작할 때부터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지금 뭐 랭킹 1등 자리에 있다는 게 가끔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뭐 랭킹 1등을 목표로 운동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성실히 했던 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와, 한지 꽤 오래되셨죠? 이제 올해로 14년째 와,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2000년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굉장히 어릴 때 시작했네요. 사실 그때는 클라이밍을 하긴 했지만은 이게 그렇게 재밌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오빠들 하니까 나도 같이 하고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클라이밍을 했었고, 또 오빠들이 이제 클라이밍 선수 하면서 외국 비행기 타고 외국 대회 나가고 그러는 게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비행기 타고 싶어서 클라이밍 하겠다고 네,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졌고 클라이밍의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떤 게 매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 너무 무서워서 정말 이렇게 시도도 이렇게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실 클라이밍이 굉장히 위험하고 막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뭐 장비만 잘 갖추고 한다면은 저는 안전한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밍 할 때 마음은 되게 무섭잖아요. 무섭고 두려울 때도 있고 막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딱 이겨내고 완등할 때 네. 그런 짜릿함도 되게 좋아하고요. 또 클라이밍 할 때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몰입을 하는 그런 느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집중을 안 하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클라이밍을 잘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뭐 선수가 아니라도 일반인의 경우에 잘 하려면은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가장 좋고 어떤 운동이 제일 중요해요? 신체적인 조건은 일단은 저는 물론 키가 조금 작지만은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 한 163, 4 정도가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건 왜 그렇죠? 키가 이제 작은 키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큰 키가 좋은 거예요? 그게 뭐 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클라이밍 난이도 자체가 어려워지면은 굉장히 멀고 그런 무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키가 작으면은 그 무브를 소화하는데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 되니까 그런 거에서 좀 힘든 점이 있는 것 같고 네. 키가 작아서 유리한 거는 이제 약간 좁은 구간에서 몸을 잘 웅크리거나 할 때 좀 유연성을 많이 활용을 해서 네. 그런 거는 네, 더 장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지금 김 선수의 키가 어떻게 되죠? 저는 153cm입니다.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던 163보다는 10cm가 조금 작으신데 그래도 그게 전혀 장애가 되지는 않네요. 가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하면서 네. 그래서 더 실력도 향상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지금 그 클라이밍이라는 이 스포츠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네. 클라이밍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뭐 그 종류가 뭐이고 또 어떤 게 어떤 매력이 있다라는 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빨리 올라가는 거. 이거는 이제 두 선수가 같은 코스를 경쟁을 하면서 빨리 오르는 경기인데요. 코스가 이제 바뀌지가 않고 매번 같은 코스를 등반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치르는 경기고요. 그리고 제가 주종목으로 하는 리드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 15m 정도 되는 벽에 한 개의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가 굉장히 고난이도 코스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코스를 주어진 시간 내에 더 높은 위치까지 오르는 그런 경기고요. 리드를 주종목으로 하고 있지만은 볼더링도 굉장히 하면은 재밌게 하고 그래요. 네. 그 볼더링 중에서도 그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어요? 크게 이제 프리슬로잉과 그리고 디버트 슬로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암벽에서 밑에 크래시 패드를 깔고 그렇게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프리슬로잉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디버트 슬로잉은 해벽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등반을 하다가 내려오면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 바다 위로 물 안으로 이제 풍덩이 네. 이렇게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사실 해벽에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많이 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거는 어디서 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태국 쪽에서도 많이 하고 스페인이나 그런 데서도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자연 클라이밍을 하는 거랑 또 실내 클라이밍 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느낌도 다르고 또 난이도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처음 이제 클라이밍을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경기 때도 그렇고 거의 클라이밍 짐에서 많이 훈련을 하기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그래서 저한테는 솔직히 클라이밍 짐이 굉장히 익숙해요. 인공암벽 등반이. 그래서 인공암벽 등반이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코스를 자기가 직접 막 만들 수도 있고 홀드나 그런 거를 막 교체를 해서 막 변화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선수가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코스를 등반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어디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지는 선수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리드는 코스가 하나의 코스를 등반하는 건데 경기 전에 그래서 그 루트 관찰 시간이라고 해서 그 루트를 선수들하고 다 같이 이제 관찰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관찰을 한 다음에 네. 다 들어가서 선수 한 명씩 나와서 등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앞에 선수들이 등반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네. 아하. 그럼 다 같이 보면서 좀 네, 얘기를 머릿속으로 하고? 계획을 여기를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코스를 올라가야겠다 아하. 머릿속으로 생각을 다 해놓은 다음에 네. 그리고 나와서 등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렇게 체력도 체력이지만 그 정말 보통 이렇게 똑똑하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뇌 발달도 좀 그쵸. 이제 코스를 등반을 하면서 어떻게 이 코스를 내가 올라갈 것인지 그런 전략을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네. 같은 힘을 갖고 있더라도 그 코스를 어떤 기술로 어떻게 힘을 배분하면서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김 선수처럼 이렇게 거의 뭐 10몇 년 넘게 이런 코스를 많이 이렇게 밟아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보면은 좀 감이 오지 않나요? 이제 보면은 그쵸,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많이 하는데 사실 등반을 실제로 해보면은 내가 계획했던 거랑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거의 솔직히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렇게 한번 올라가서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그 어떤 한계를 좀 느낄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지? 더 이상 못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그럴 때 이제 일단은 정신적으로 당황을 할 때가 되게 많은데 네. 근데 또 그렇게 몸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게 되게 재밌을 때도 많아요. 막 어떻게 머릿속은 어떻게 올라가지 하면서도 몸이 그냥 막 자연스럽게 따라갈 때 그 느낌이 또 재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난이도도 사실 보면은 이제 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있겠지만 이렇게 고난이도 이제 특히 이제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도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무슨 뜻인지 또 그게 어떤 게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저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식 그레이드를 많이 쓰는데 정말 뭐 쉬운 그레이드는 5.8 네. 이렇게부터 정말 고난이도 막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코스는 한 5.15 정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5.8, 뭐 5.9, 5.10 이렇게 올라갈수록 좀 그레이드가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그 숫자 뒤에 또 A, B, C, D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D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 훈련을 할 때 가장 그 쉬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난이도를 이제 본인 스스로가 올라가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그
리드 클라이밍에서 이제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1위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리드 클라이밍이 어떤 게 가장 좀 어려운지. 리드 클라이밍은 일단 코스가 하나의 긴 코스를 오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어려운 거는 연습 때는 괜찮은데 경기 때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내 힘을 다 쓰고 끝까지 올라가면 너무 좋겠지만은 네. 만약에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시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스타트에서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네. 그런 게 경기 때는 제일 좀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리드 클라이밍 자체가 굉장히 긴 코스를 오르는 거여서 네. 근지구력이나 그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훈련하는 것도 네. 네, 힘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선수들끼리 굉장히 되게 끈끈한 그런 그 관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스포츠고 또 세계적으로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스포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많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서로 응원을 해주고 그러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경기에 나가면은 물론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의 코스를 같이 등반을 하는 그런 파트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되게 상의도 많이 하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선수가 더 많이 갔더라고 해도 막 축하해주기도 하고. 네. 특별히 존경하는 선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클라이밍 월드컵 막 나가기 시작했을 때는 벨기에 뮤리엘 사칸이라는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스페인의 라몬 줄리앙이라는 클라이머를 되게 좋아하는데 두 선수 다 키가 굉장히 작아요. 네. 근데 라몬 줄리앙 선수는 남자 선수인데 159cm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훨씬 불리한 체격 조건인데도 등반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너무 멋있게 등반을 하는 게 너무 항상 대회 때나 뭐 사진이나 영상을 봐도 너무 인상 깊어서 네,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예요. 혹시 한번 만나본 적은 없어요? 대회 때 많이 만나요. 네. 근데 항상 보면은 되게 그 웃는 얼굴에서 정말 순수하게 클라이밍을 좋아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되게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네.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격은 물론 다 다르겠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건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에는 뭐 정말 말이 없을 수도 있고 정말 막 쾌활한 그런 클라이머일 수도 있고 하는데 클라이밍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누구도 다 되게 완등을 향한 그런 집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다 갖고 등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말 재밌게 웃고 떠들다가도 벽에 매달려 있을 때는 정말 거기에 되게 집중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Sport climbing is a rigorous sport, requiring strength and endurance. Of the different types that are commonly practiced, Kim Jae-in excels in lead climbing, where climbers are required to climb as high as possible within a given time. In 2010, Kim made an extraordinary achievement, winning 5 lead World Cups. 결승전 하기 전에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단은 집중해서 대회를 즐겁게 즐긴 것 같아서 기쁘고 다음에는 꼭 더 좋은 등반으로 완등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Kim surprised the world by exhibiting incredible strength and endurance despite her tiny physique. But then in 2011, her career took a downturn. She failed to win competitions and felt a heavy burden to return home with a trophy to please the countless people who had their eyes on her.
But things quickly turned around after the realization that instead of focusing on competition results, she should climb for the pure enjoyment of it. She finally broke out of her slump with a victory and emerged as the sport climbing queen when she was barely in her 20s. After her resurrection as the top-ranking climber, there was nothing that could stop her from conquering the peaks. Bronze medal at Imst. That is just this year so far at the moment. Up to the next 36 then now. This then puts her into the lead ahead of Anak. The lip is hard. That was almost the Incredible. top. There was an incredible climbing. 47 plus from Kim Jae-in here in Valence. The crowd are giving her a standing ovation for that. Kim Jae-in, a tiny giant with a giant dream. Behind the worldwide acclaim, there remains traces of the tears and sweat she shed as she ferociously pushed her limits. A true pro whose tenacious and persevering spirit unlocked her potential. That was the key to her immense success. 근데 여기 그 신발도 가지고 오고 또 여러 가지 장비 가져왔는데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네. 그냥 이거는 암벽화랑 초크백인데 이건 정말 그냥 제일 기본적인. 네. 그 아까도 이렇게 클라이밍 하면서 봤지만 그 촉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건 이제 등반하면서 네. 손에 땀이 나면은 홀드를 잡았을 때 굉장히 미끄럽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안에 이제 초크가 이제 탄산 마그네슘 가루인데 그걸로 이제 손에 땀도 방지하고 또 홀드를 잡았을 때 마찰력을 높이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렇군요. 근데 그 김 선수 제가 손을 좀 봐도 돼요? 네. 만져보니까 정말 좀 단단하고 그 좀 그 여기까지 이렇게 딱딱하게 되려면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은 살이 그러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홀드를 많이 잡으니까 네. 이런데 굳은 살이 생기기보다는 이제 이런 마디에 네. 생기거나 네. 아니면 이런 지문 쪽이 좀 닳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공항에서 그 지문 인식을 할 때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문이 이렇게 뭐 벗겨지고 네, 없어질 그래서 경우도 있겠네요. 훈련 이제 많이 하고 가면은 여기가 이제 지문이 다 벗겨서 빨갛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인식이 잘 안 돼가지고 몇 번 시도하다 안 되면은 그냥 거기서 일로 오라고 그래서 도장 찍고 그리고 들어가요. 그렇군요. 와. 근데 이 손이 사실 세계 1위 랭킹을 할 수 있는 그 손이라서 굉장히 귀한 손이에요. 김자인 선수라고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그 빌딩을 아, 클라이밍 했다라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작년에 네. 제가 2번 했었는데 순수한 빌더링이라기보다는 좀 이벤트적으로 했던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말 빌더링 자체의 의미를 많이 뒀다기보다는 그 빌더링을 정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하면서 사람들이 빌더링 하는 걸 보면서 되게 호기심을 갖게 되고 또 그 호기심이 스포츠 클라이밍으로의 그 호기심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스포츠 클라이밍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고요. 또 그때 이제 행사를 하면서 제가 빌더링 하면서 높이 올라간 만큼 기부금이 그만큼 쌓여서 네, 아동단체에 그 기부를 하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내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좀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몇 층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 몇 층인가? 그래서 128m 정도 와우. 됐었고 명동에서 했을 때는 80 몇 미터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뭐라고 칭찬을 하시던가요? 친구들은 일단 되게 많이 신기해 갖고 재밌어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가족들도 그때 밑에서 다 같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조마조마하면서. 재밌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클라이밍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고 또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좀 느끼나요? 그쵸. 이제 서울 시내에서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이게 뭐 기사나 그런 것도 많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접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좋았어요. 외국은 정말 클라이밍장 가보면은 정말 어린 애기들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연령층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일단은 직접 하시면은 이게 정말 위험하지 않고 되게 재밌는 스포츠라는 거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서 해보시라고 네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스포츠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전 가족들의 영향이 되게 컸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이 산에서 만나서 산악회 활동에서 만나서 결혼을 두 분이 하셨어요. 그렇게 네. 등산을 하면서? 네. 그래서 부모님이 두 분 다 굉장히 산도 좋아하시고 클라이밍 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 위로 오빠들이 2명이 있는데요. 오빠들도 지금 선수하면서 같이 클라이밍 하고 있거든요. 오빠들도요? 네. 오빠들이 이제 부모님 따라서 먼저 시작해서 저도 그냥 오빠들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부모님은 이제 계속 이제 뭐 클라이밍도 하고 이제 등산도 하고 가족끼리 이제 가족끼리 같이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추억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히 좀 기억이 나는 어떤 이렇게 추억이 있어요? 가족들하고 뭐 클라이밍을 했을 때? 가족들하고는 거의 뭐 국내 대회나 그럴 때는 항상 다 같이 다녀요. 또 저희 엄마가 심판 자격증도 있으셔서 네, 대회에서 뭐 심판을 보시기도 하고 그런데 딸이 나가는 그 대회는 심판을 못하지 않나요? 근데 심판이 그게 뭐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객관적인 점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이 뭐 한 명만 있는 것도 여러 명이 있는 거여서 특별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기 때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갈 때도 물론 좋고 제가 중학교 때인가 네. 북한산에 한국에 북한산이 있는데 네. 거기 인수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제 이름의 자인의 인자가 인수봉에서 따온 아. 인자거든요. 네, 근데 그 인수봉을 제가 중학교 때 가족들이 다 같이 올랐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겁이 많았을 때여서 인수봉 오르면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제 먼저 선등하셔서 올라가서 다 봐주시고 그랬던 게 되게 기억이 나요. 되게 멋있는 패밀리인 것 같아요. 해외도 이렇게 많이 이제 다녀왔잖아요. 이제 비행기도 이제 오빠들이 이제 그 세계 대회에 나가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었지만 이제는 이제 직접 김 선수가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외국에도 같이 가족끼리 이렇게 나갈 때도 좀 있나요? 외국에는 가족들이 다 같이 나가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오빠들이 이제 같이 선수 생활하면서 외국 때 오빠들하고 같이 출전했던 적은 많아요. 네. 근데 그 산악 패밀리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많은 좀 위로가 되고 또 서포트를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운동하다 보면은 좀 뭐 심리적으로나 힘든 게 당연히 생길 수도 있는데 오빠들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게 힘든지 누구보다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큰 오빠가 또 제 코치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서로 의논하면서 같이 운동하는 게 저한테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빠들하고 같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되게 익숙하고 같이 항상 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잠시 유학을 했다고 들었는데 독일에는 언제 왜 가게 된 거죠? 그때 독일에 갔을 때가 2008년도였는데 저희 큰오빠랑 같이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막 월드컵에서 제가 2007년에 처음으로 입상을 하기 시작했을 때였고 그래서 월드컵이나 그런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한국보다는 유럽 쪽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밍을 유럽에서 하면서 세계대회도 많이 참가하고 그럴 계획으로 독일에 큰오빠랑 같이 갔었는데 사실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제가 어깨를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치료하고 그때 좀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그렇군요. 클라이밍을 하면서 부상도 좀 자주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클라이밍을 그냥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은 뭐 부상이 크게 없겠지만은 솔직히 뭐 선수 생활을 하면 어떤 운동이건 다 부상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되게 미세한 홀드를 많이 쓰면서 저 같은 경우는 손가락 관절염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깨나 그런 근육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무리가 갈 때도 있고 그래서 큰 부상을 당했던 적이 이제 3번 정도 있었는데 제일 최근에 겪었던 부상은 작년 여름에 그건 이제 경기 중에 다친 거였거든요. 볼더링 경기를 하면서 다친 거였는데 사실 밑에 매트리스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고 저도 그냥 완등을 하고 항상 하던 것처럼 매트 위로 착지를 했는데 그냥 제 예상 밖에 그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갑자기 무릎이 착지를 하면서 안쪽으로 확 이렇게 틀리면서 여기 인대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매트도 다 있었고 그냥 항상 착지를 하는 것처럼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부상을 당해서 한 3개월 정도 고생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3개월 동안 회복을 하면서 클라이밍은 이렇게 못했었나요? 아니면 클라이밍은 계속 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4월에 제가 다쳤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7월까지 경기는 좀 뛰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서 경기가 없다 보니까 좀 마음의 여유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클라이밍도 되게 여유롭게 즐기면서 했는데 부상을 당했어도 한 그래도 발로 했어요. 한 발로요? 네. 그러면 그 다른 발에도 좀 무리가 가지 않아요? 근데 또 그만큼 조심해서 하니까 특별히 무리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역시 그 선수는 뭔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클라이밍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기분은 어때요? 뭐 훈련이나 경기 때나 그냥 모든 클라이머가 솔직히 완등을 하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거에 더 익숙할 거예요 아마. 네. 정말 훈련하면서 수도 없이 떨어지고 경기 때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일단은 경기 때 떨어지는 게 제일 속상하죠. 훈련 때는 다시 시도를 할 수가 있지만은 경기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또 태권도나 유도를 했을 때 그 낙법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런 클라이밍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이렇게 좀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배우나요? 리드 클라이밍에서는 로프를 갖고 등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서 그 로프를 잡아주는 빌레이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빌레이어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볼더링에서는 매트리스 위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빌레이어의 역할보다는 이제 자기가 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리로 이제 뭐 한 발로 떨어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두 발로 떨어지면서 몸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네. 체력이 되게 단단한 것 같더라고요. 군살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체력을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운동을 해서 그런 건가요? 특별히 좀 신경을 또 쓰시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 뭐 체중이 막 굉장히 살이 잘 찌는 체질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또 경기를 할 때는 몸이 또 무거우면은 클라이밍 하는데 좀 경기력이나 그런데 좀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중에는 좀 체중 조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식이요법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사실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경기 때는 좀 약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그럼 식이요법을 뭐 특별히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어떤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다거나 어떻게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즌 중에는 식사 같은 거는 거의 이제 제대로 된 식사는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거든요. 근데 이제 한 끼에 굉장히 영양소가 많은 거. 저는 고기를 되게 좋아해서요. 고기 같은 거 먹고 그리고 운동하면서나 운동 끝나고는 고구마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고구마나 그런 것들로 탄수화물 섭취해주고 네,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거 한 우물만 타서 혹시 어떨 때는 괜히 이걸 했나 다른 걸 해봤어야 됐을 텐데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았었거든요. 클라이밍 말고 막 음악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클라이밍을 한 뒤로는 계속 여기에만 빠져 있어서 그런지 뭐 다른 거를 특별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잘 안 들었고 물론 운동하면서 뭐 가끔 뭐 쉬고 놀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클라이밍을 한 거를 후회해 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어려운 거를 하면 할수록 이제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은 네. 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클라이밍의 매력은 정말 그 이거다라고 한다면은 한 단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뭐 많은 분들이 뭐 다음 대회에서도 뭐 랭킹 1등을 목표로 뭐 등반할 거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클라이밍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등을 하려고 등반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클라이밍이 재밌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선수가 되건 뭐 코치가 되건 그냥 클라이밍을 부상 없이 재밌게 즐기면서 하는 게 목표고요. 일단은 클라이밍을 즐기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멋있는 답이에요. 김 선수는 지금 나이가 좀 어린 편이지만 이렇게 이거는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클라이밍 뭐 사실 선수는 어느 정도 뭐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나이가 좀 많아지면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클라이밍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선수가 아니더라도 클라이밍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앞으로도 뭐 선수가 되건 뭐 코치가 되건 그냥 클라이밍을 부상 없이 재밌게 즐기면서 하는 게 목표고요. 근데 1등이라는 게 사실 좋기도 하지만 좀 어떤 면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그런 면에서 좀 힘든 거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1등을 하고 나서 좀 힘들었던 게 굉장히 한국에서는 솔직히 김자인 하면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김자인 하면은 세계 랭킹 1등 이런 수식어가 뒤에 붙어서 저는 그게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2011년인가 그때는 그것 때문에 정말 심리적으로 슬럼프를 겪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클라이밍을 재밌게 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봐주는 게 아니라 나의 대회 성적만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게 되게 무서워서 뭐 한때는 대회 나가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은 마음이 그래도 편해졌던 게 일단은 뭐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등반을 하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럼 김자인 선수는 뭐 김자인 뭐 세계 1위라기보다는 뭐 김자인 선수 그냥 락클라이머 아니면 네. 클라이밍 선수 네. 그냥 그렇게만 알려주고 싶은 건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클라이머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클라이밍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정말 클라이밍이 재밌는 운동이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클라이머가 되고 싶어요. 김 선수 마지막으로 나한테는 클라이밍이 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제 일상인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내 옆에 있고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주 바쁜 와중에 우리 이렇게 만나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김 선수의 모든 그 경기와 그 모든 트레이닝 시간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재밌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원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차가워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차가워서. 감사합니다.